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0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아주 근사한 감동적인,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취임사를 했습니다. 이 취임사대로 그가 5년 동안 국정을 이끈다면은 아마 위대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연설과는 동떨어진 국정 운영을 한다면은 5년 뒤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처럼. 일단 오늘 연설문을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할까 합니다. 전임 대통령을 곁에 앉혀놓고 오늘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을 전면 부정했습니다. 다만 문재인이라는 말, 부정한다는 말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맥락을 읽어보면 이건 완전한 부정입니다. 문재인 연설문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억압되었는데 오늘 연설에서는 자유라는 단어가 30번 이상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규정하고 세계 시민이란 말도 여러 번 썼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에 나오는 재건이라는 이 단어야말로 대한민국과 김일성 세력의 대결에서 대한민국 편에 서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의 종족주의적이고 반자유적인 좌익 이념을 규탄하는 핵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건이란 말을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급투쟁론으로 사람을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해놓고는 우리 편 사람만 먼저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민이라는 말은 형해화되었는데 그 국민을 다시 주권자로 복권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연설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좌파 정치 세력을 진실과 과학을 부정하는 반지성주의로 몰아세우고 이런 독선이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이 사실과 과학과 법을 무시하면 문명 파괴 세력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 시민을 이 아주 좀 생소하게 들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의미 있게 쓰기로는 이승만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당면한 문제의 해결책도 자유에서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자유를 아주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확대하면은 번영과 풍요를 꽃피울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정치 양극화, 국제 분쟁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아주 거창한 논지입니다. 자유의 이런 공세적 해석도 이승만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피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창한 국제주의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독재 행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침략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계 시민은
다른 나라의 자유까지도 지키기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이 주장은 6.25 남침 때 트루먼과 이승만 대통령이 공유하였던 고귀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또다시 실천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950년 7월 19일입니다. 남침한 북한군이 대전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을 때 대구에서 타자기로 직접 영문 편지를 작성해가지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죽고 다친 미국 병사들의 모든 부모, 처자,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 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약자를 지켜주려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해방과 자유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피 흘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귀국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기 세계 시민이 나옵니다. 공산 파쇼 집단에 의하여 자유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인류에 의해서 한국에 왔고 목숨을 바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세계 시민이라는 말을 통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문재인식의 무조건적 평화주의도 비판합니다. 이승만이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에 쓴 일본의 내막이라는 책에서 당시 미국에서 팽배하던 반전론에 대하여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를 비호하는 위선이라고 공격하면서 무조건적 평화로는 간첩과 같다고 비꼬았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윤 대통령은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그런 평화는 노예의 평화다 이거죠. 공동묘지의 평화다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김일성 남침 때 그런 자유의 국제연대에 의하여 살았고 그런 국제연대의 대표적인 장치인 한미동맹에 의해서 번영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국제주의는 구호가 아니라 국내 문제의 근본 해결책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취임사의 마지막 문단은 이승만 대통령 이후 처음 보는 세계사적 관점입니다.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자유의 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확신은 이승만 대통령에 의하여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사에서 이렇게 피력된 바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들어는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의로운 것이 종말에는 악을 이긴다 라는 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권과 개인의 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남과 대치되는, 즉 반대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량분자들이 민권 자유라는 구실을 이용하여
정부를 전복하려는 것을 허락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들은 지인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조 대표가 써준 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써준 게 아니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고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생각이 그냥 직설적으로 묻어납니다. 그래서 감동을 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써준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를 덧붙였어요. 그런데 좋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좋은 연설이 다 현실이 된다면 이 세상은 아마 천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5년 동안 지켜갈 것이냐. 참으로 흥미진진한 한국의 드라마가 앞으로 5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